하는 거지. 오케이. 아니 이런 거 이게 영상 찍어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제 고2 수업을 하는데 어제 눈 때문에 못 온 애들이 있단 말이야. 걔들 때문에 영상을 찍는데 버튼을 잘못 눌렀나 봐. 영상이 안 찍힌 채로 한 30분을 수업을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하고서는 그냥 다시 찍었거든. 아, 근데 힘들더라. 너무 힘들어 이거. 일단 2차식이야. 여기다가 이제 2차식인데 능력 붙이면은 방정식으로 보면 되는 거고, 얘를 fx 값 자체를 하나의 값으로서 관찰을 하고 싶으면은 x 값에 따라서 얘네들의 전체가 어떻게 나온다를 보고 싶으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부등호 붙여가지고선 비교를 하면 2차 부등식이 돼. 물론 2차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당연히 0보다 크다 작다의 문제인 거잖아.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부등호의 기호가 4개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총 6개야. 왜 6개냐면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기준으로 봤을 때 0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x축 위에 있는 거 접하는 거 2점 만나는 거. 맞지? 그렇게 해서 총 12개의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니 이게 질문이거든. 우선은 구분부터 하자. 자, 요 2차식에 대하여 판별식을 할 거야. 그리고 그림은 편의상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래로 볼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 그러면은 a가 0보다 클 때 1번 판별식이 0보다 커. 2번 판별식이 0이야. 3번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 각각 그림에 대하여 x축과 2점에서 만나겠지? 맞아?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날 거고 0보다 작으면 안 만날 거야. 여기 한 점, 여기는 2점. 순서대로 알파, 베타라고 하고 여기는 그냥 편의상 알파만 쓸게. 알파를 그냥 작은 걸로 받아들여. 됐지? 그랬을 때, 자 왼쪽부터 읽자. 어떤 x값을 갖고 와도 그때 함수값은 모두 양수야. 왜냐면 그래프가 x축 위에 만들어져. x축이라는 게 사실상 y는 0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편의상 이렇게 쓸게. 플러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역에 있는 x값들은 계산을 해오면 함수값이 모두 0보다 크다. 됐나? 그러면은 판별식이 0인 경우도 알파를 기준으로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도 플러스. 알파보다 작은 x값을 골라. 어떤 값을 골라도 괜찮아. 알파보다 작기만 하면 함수값이 무조건 위에 있어. 크다라는 0보다 크다라는 뜻이야. 그런 의미로 플러스를 쓰는 거야. 물론 알파에서는 0이겠지. 됐나? 그러면 이렇게 두 번 만날 때는 알파보다 작은 건 플러스, 베타보다 큰 것도 플러스. 근데 둘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x축 아래에 있지. 함수값이 음수라는 의미로 마이너스라고 쓸게. 됐지? 그러면 읽어놓기를 이렇게 읽자고. 자, 1번 fx가 0보다 큰 거 찾으세요. 됐어? 그럼 여기서 0보다 큰 영역을 읽어보라고. 0보다 큰 게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지. 함수값이 어때야 돼? 양수인 애들이 이 두 개니까 얘네 이 두 개의 값을 갖도록 하는 x값을 읽어주면 그게 해야. 자, 여기 있는 x값은 어떻게 읽어? 알파보다 작다야. 알파보다 작은 값 갖고 오면 함수값이 0보다 클 거라고. 오른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베타보다 크다. 그렇게 해서 알파 미만 또는 베타 이상이라고 읽으면 돼. 자, 여기 좀 특이해. 알파보다 작은 것도 양수고 알파보다 큰 것도 양수지. 근데 알파만 0이지. 알파 빼고 나머지 다 가져가겠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뭐 굳이 쓰라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어차피 알파 똑같은 거 굳이? 그래서 얘는 표기를 이런 식으로 많이 써. 알파가 아닌 실수. 알파 빼고 다 가져가겠다고. 됐나? 자, 오른쪽 거 조금 생각을 해봐. 금방 생각이 들 거야.
0보다 큰 거 찾아오래. 함수값이 0보다 큰 애들에 대한 x값을 거꾸로 읽어내는 거거든. 얘도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다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어떤 x값을 갖고 와도 다 0보다 크대. 이런 걸 우리가 모든 실수라고 쓰면 돼요. 됐지? 그러면은 두 번째. 크게 어렵지 않아. 아니 생각을 해봐. 얘는 이상 붙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여기 알파 빼고 다 가져가기로 했잖아. 왜? 알파에서만 0이었으니까. 근데 이젠 0인 것도 오케이 하겠대. 괜찮대. 그럼 0인 알파까지 데려가면 알파가 아닌 거에다가 알파까지 추가하면 전부 다잖아. 전부 다. 그리고 여기는 애초에 전부 다였지. 0인 것까지 추가할 건데 추가할 게 없어. 이미 전부 다야. 그래서 여기도 모든 실수야. 됐지?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f를 가지고 0보다 작은 거 읽어내래. 자, 음수 찾아내래. 그럼 여기는 음수 뭐 있어? 가운데 하나 있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읽어낼 거야. 요 그림의 요 조합이면 해를 이렇게 읽어라. 이런 뜻이야. 그 다음 옆에도 마찬가지야. 0보다 작은 거 찾아야 되는데 0보다 작은 게 없어. 제일 작은 게 0이거든. 그럼 우리 뭐라고 써? 없다고 써야지. 됐나? 옆에도 마찬가지야. 0보다 작은 거 찾아오려 했는데 0보다 작은 게 없네. 없으면 없다고 써야지. 그 다음 마지막 4번. 0 이하야. 자, 그러면 0인 것까지 추가니까 이 초과 미만이 이상과 이하로 바뀔 거고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0인 거는 하나 있잖아. 그래서 0인 것만 한 개. 0 이하라는 거는 0인 거랑 음수인 거랑 찾는 건데 0인 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하나 갖고 온 거야. 그리고 0 이하인 거 다 양수지. 0조차도 없지. 얘는 그냥 없는 거야. 됐지? 그렇게 해서 해가 총 이렇게 12가지 케이스가 있어. 물론 중간에 같은 애들도 있지만은 그림에 따라서 이걸 다 읽어주세요가 2차 부등식의 핵심이야. 됐지?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이거 해석이야. 결국에는 이거 그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작은 거 이거보다 큰 거 둘 사이 이걸 첫 번째로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야. 그치? 내가 찾아야 되는 게 함수값이 0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 그걸 거꾸로 x값은 얘보다 어떻고 쟤보다 어떻고. 됐나? 그래서 함수값을 x값으로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좀 많아서 이걸 그림을 일일이 다 그릴 거야. 됐지? 이게 기본이야. 이해가 됐을까? 대충 이런 느낌이고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만 몇 개 표시 좀 하자. 누가 봐도 특이한 거. 맞아. 아니 모든 실수랑 해가 없는 거는 걸쳐져 있어. 판별식이 0인 애도 있고 0보다 작은 애도 있어. 근데 알파가 아닌 전부 다 그리고 아니면 그냥 알파만 한 개는 이때밖에 없어. 맞지?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혹시 이런 멘트나 이런 멘트가 나오면은 솔직하게 그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관심이 없어. 그냥 판별식이 0이다만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계산이 끝나고 혹시 조금 더 판단해야 된다면은 뭐 아래로 볼록일 때 이거면은 어떻고 위로 볼록일 때는 어떻고 이거 조금 정도. 됐지? 왜냐면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저게 좀 바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멘트는 언제만 나온다? 이때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크게 고민할 게 없다. 그리고 일반적인 해는 이때밖에 안 나와. 판별식이 0일 때만 양수 음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가 여기서밖에 안 나오니까 뒤쪽에 연립 2차 부등식 갈 거거든. 거의 90% 다, 95% 다 이거. 그냥 둘이 계산해서 연립하면 끝. 됐지? 그러면 이제 혼자 계산하는 2차 부등식이 문제거든. 결론은 얘네들 때문에 열받는다는 거야. 모든 실수랑 해가 없는 경우랑. 자, 모든 실수는 두 가지 케이스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것만 할래? 아니면 0 이하인 걸 할래? 맞지?
이렇게 보는 거야. 얘네 둘을 합쳐서 보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같은 한 부등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1번 부등식에서 나온 게 위에 거고 2번 부등식에서 나온 게 밑에 두 번째 줄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2번 부등식 형태에서 모든 실수인 걸 해결하세요 라고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거야. 됐지? 같은 방법으로 해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다른 색으로 가야지. 둘이 합쳐서 0 이하야. 혼자서 0보다 작다. 그래서 해가 특수한 경우, 모든 실수랑 해가 없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건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지를 좀 판단해 줘야 돼. 됐나?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를 풀다가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 뭐 예를 들어 이거 아래로 볼록이니까 좀 그 변화를 주자고. 위로 볼록이 있어. 위로 볼록이 있는데 위로 볼록이 어땠으면 좋겠냐면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됐지? 근데 위로 볼록이 판별식이 어떤지 지금 모르잖아. 그럼 어떤 판별식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줘야 되지? 그러면은 당연히 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는 그리면 바보 되는 거야. 해가 특수한 건데 절대 안 나오지? 그러면 0하고 같은 거랑 작은 거랑 있는데 둘 중에 뭘 쓸 거냐? 이거랑 이게 있어. 그럼 부호 좀 써보자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다 마이너스지. 얘는 뭐가 있어? 0인 게 있잖아. 그럼 얘 해가 어땠으면 좋겠다고? 모든 실수였으면 좋겠다고. 됐어? 다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거는 어디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얘는 0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아니라고. 그럼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만 계산을 하면 돼. 됐니? 이걸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이걸 표로 외운다는 게 말이 안 돼.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위로 볼록을 보통 안 그려줘. 표를. 모든 개념서들이. 왜 그러냐면은 잘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거든. 누구냐? 얘지? 잘 생각해봐.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그래 마이너스로 가서 이거야. 이거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잖아. 굳이 이걸 위로 볼록으로 풀어야 돼? 맞잖아. 위에 거를 계산하나 밑에 거를 계산하나 해는 일치해. 그러니까 숫자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위로 볼록이 필요가 없다. 근데도 위로 볼록을 이제 예시로 들어주고 보여준 이유는 이렇게 생긴 애들 처리할 때 내가 이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판단을 해야 돼. 그때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 볼록도 있다면은 있는 그대로 일단은 계산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내용은 이게 다야. 항상 성립한 거는 뭐 다시 얘기를 하자. 연립이차도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몇 쪽이지? 179쪽인데 항상 모든 2차 부등식이 다 이렇게 써준단 말이지. 640번부터 G F 만나는 게 X는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고 아이고 연립부등식이지. 근데 연립 2차긴 한데 2차로 받아들이지 말자고. 자, 첫 번째 F랑 G만 비교할게. F가 G보다 커야 되지. 그럼 일단 만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마이너스 2랑 1에서 만나. 그럼 이 중에 F가 더 큰 곳이 어디냐 이거거든. 자, 왼쪽부터 봐봐. 올라가는 게 G거든. 색깔을 다르게 넣자. 자, G는 노란색이 G야. 하얀색이 F고. 그러면은 하얀색이 더 크지. 그럼 왼쪽 영역 가져가면 되는 거야. 가운데 영역 봐봐. 노란색이 더 크지. 그럼 G가 더 큰 거니까 얘는 아니라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은 하얀색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두 개 영역을 가져가면 되겠지. 그래서 F는 G보다 크다를 읽으세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랑 1보다 큰 거.
이렇게 됐나? 그 다음 뒤에 두 개 읽을 거거든. g는 0보다 크다. 연립은 항상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야. 그럼 gx만 보자고. 자 gx 위로 볼록이 내가 만나는 게 마이너스 2랑 2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야. 그럼 노란 색깔 위로 볼록만 생각을 하래. 왼쪽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 아이고 바보네. 됐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대로 함수값이 변하고 있어. 음수 양수 음수 순서대로. 그 중에 우리 뭐를 원해? 0보다 큰 거 원하네? 가운데 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아 파란색으로 가야지. 됐지? 그럼 우리는 파란색도 만족하고 빨간색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간격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 크고 작은만 비교하면 돼. 자 빨간 색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1보다 크다. 파란 색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이 모두 있는 곳은 여기. 됐지? 그냥 그래프를 보고 읽으라는 뜻이야 여기가. 계산은 뒤쪽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41번까지만 할게. 641번. 뭐래니 이거는? ax제곱 플러스 b-mx c-n은 0 이하 2다. 자 아래로 볼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 만나는 교점 x는 마이너스 2 x는 1. 됐지? 자 주어진 부등식은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해보세요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의미로 그냥 이렇게만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이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보다 작은 곳 같은 거는 나중에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됐지? 그럼 만나는 값을 기준으로 자 마이너스 2랑 1을 기준으로 2차보다 1차 함수가 더 위에 더 큰 숫자를 갖고 있는 거. 그냥 그래프가 더 위에 그려지면 큰 거잖아. 가운데 같은 거 해야 되니까 2상과 2가 하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뭐 계산을 하는 영역이 아니라 진짜 읽어주기만 하면 돼. 옆에 두 개도 잘 읽어보시고 실질적인 계산은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가는 게 맞아. 자 어디냐? 400, 600, 44번. 아유, 항상 숫자가 제일 어려워.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어지간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눈으로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보이면 빨리 그 내공식으로 가. 한별식으로 가도 되고. 됐지? 됐나? 자 그럼 우리 어디서 판단해? 여기서 판단할 거야. 그치? 무조건 식 제일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인수분해한 식에서 보는 거다. 자 이거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지. 무조건 x제곱 플러스 나오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 만나는 게 1이랑 마이너스 8이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그냥 확실하지. 그러면 x축 그리고 아래로 볼록 그려주고 왼쪽이 마이너스 8 오른쪽이 1 순서대로 함수값이 양수인 애부터 음수를 거쳐서 양수가 될 거야. 그때 우린 0 이하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8부터 1까지 됐을까? 괜찮을까? 되면 되지? 하나? 됐니? 요거를 이제 여기 해가 다 나오는 애들이라 해가 다 나와서 사실 좀 애매해. 그래서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좀 할게. 그래서 조금만 넘어가자. 조금 넘어가면은 연립 어디 있지? 연립 좀 할게. 189쪽. 단순 계산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연습 다음에 연립부등식으로 가는 게 좋아. 왜냐면은 연립부등식은 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든. 왜냐면 인수분해가 돼야지 연립도 잘 돼서. 그래서 689번. 이렇게 요거 하고 해가 특수한 경우로 갈게. 인수분해 잘 되겠지? 될 거야. 연립이니까 밑에부터 할게. 2x-1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지? 아래로 볼록이고 두 번 만나고 인수분해 되니까 100% 두 번 만나. 마이너스 1과 2분의 1에 대해서 양수 영역 양옆에. 됐지? 그럼 해를 읽기를 마이너스 1보다 작다와 2분의 1보다 크다로 갈 거야.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인수분해 어떻게 될까 이거? 얼마일까? 32면은 8 곱하기 4냐? 8 곱하기 4니까 플러스 8이랑 마이너스 4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플러스 8 마이너스 1이니까 딱 맞네. 4랑 마이너스 3분의 8. 얘는 아래로 볼록 두 번 만나고 오른쪽이 4, 왼쪽이 마이너스 3분의 8,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가운데.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8 이상 4 이하. 그럼 저기 수직선에다가 둘이 같이 만족하는 거. 숫자는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이 2분의 1. 그 다음이 4.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부터 4까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2분의 1보다 크다. 둘이 같은 식에서 왔으니까 높이 맞춰주고. 됐지? 높이가 다른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맞아 지금. 그랬을 때 두 개, 높이가 다른 두 가지 식이 모두 들어가는 영역 하나, 둘. 맞지? 해를 두 번 읽으면 돼. 하나, 둘. 마이너스 3분의 8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뚫어놔야 돼. 여기도 2분의 1 초과로 갈 거고 4는 이하로 갈 거야. 색칠돼 있어서. 됐지? 근데 둘이 색칠한 걸 보니까 가운데가 뻥 뚫려 있지? 연결 못 한다고. 그러면 그냥 가운데다 또는 으로 끝. 연결이 되어 있고 색칠까지 다 되어 있어서 넘어갈 수 있을 때만 하나로 합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한 단순 계산들. 됐지? 기초 다음은 연립으로 가는 게 맞아. 내 생각에는 그래. 기초를 한 다음에 해가 특수한 거나 해가 뭐 미정계수 어떻고 이거보다는 그냥 연립으로 먼저 풀어. 연립 기초로 넘어가는 게 맞아. 계산 연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연립부등식 기초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우리 이제 해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고. 몇 번이냐? 미정계수 찾는 거는 오늘 할 수 있으려나? 할 수 있겠다. 53번 원래 순서대로 갈게. 653번. 653번 보면은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a, b에 대하여 아래로 볼록이지. 그러면은 사실상 원래 이제 문제의 취지는 거의 그거에 가까워. 요 형태에서 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와 3에 대한 함수값이 얼마일 거라고? 0일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두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해가지고 그냥 합이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곱이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6. 그냥 근과 계수를 일자는 게 다야. 됐나? 왜냐면은 잘 생각해보면은 결국 부등식은 x축과 만나는 값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따지는 거잖아. 근데 x축과 만나는 건 결국 0이 될 때야. 그래서 특수한 해는 얘기가 안 되겠지만은 해가 이제 뭐 사이라던가 양옆이라던가 그렇게 표기를 해주는 요 두 근은 무조건 이 함수값을 0으로 만들어내고 함수값을 0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방정식 기준에선 해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해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어차피 그 값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단지 차이점은 방정식을 부등식으로 만들 때는 이 방향이라는 걸 생각해줘야 돼. 사이인지 바깥인지. 근데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만들 때는 이미 방향이 결정돼 있잖아. 그냥 등으로 바꿔버리면 해라고. 그래서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꿀 때는 그냥 생각 없이 해도 대체적으로 잘 나와.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인 거지. fx는 0 이상인데 해가 1부터 6이래. 사실 무슨 볼록인지 찾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해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어차피 1이랑 6에서 x축을 만나니까 1 이상 6 이하라는 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얼마 집어넣으래? 3 넣으면 12가 나오는데 3 넣으면 12 해가지고 A값만 계산하면 돼. 됐지? 단순 계산만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생각을 조금 더 할 때는 자 fx가 무슨 볼록인지 모르니까 해가 두 개, 그 x값 부등식에 해가 이제 숫자가 1이랑 6이 있다는 거 무조건 두 번 만나는 건 확실하잖아?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을 생각해 볼 건데 양수인 거 플러스 플러스하고 여기는 플러스. 영역이 하나로 나오는 건 뭐다? 위로 볼록이다. 그래서 A 값을 계산하면 음수가 나올 거야. 그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 됐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A 찾고 O만 집어넣으라. 이게 다야. 그러면 일단 기초는 여기까지고 우리 앞으로 조금만 돌아가자.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2차 부등식에 대한 좀 기본 개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168쪽에 있는 절대값 함수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제는 크다 작다에 대한 개념이 잡혔잖아.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아니지 여기 말고 더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 600번. 자 절대값이 이제